저는 발표를 맡은 팀장 신영훈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정과 DB 및 개발 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린 후에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기술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시험한 후에 저희 팀원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입니다. 저희 팀은 화장품 쇼핑몰을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 화장품 쇼핑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매하던 패턴에서 비대면 구매로 소비 패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 오프라인을 통해 화장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나게 되면서 덩달아 화장품 브랜드들의 홈페이지가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 팀은 화장품 쇼핑몰을 주제로 선정했고, 그 중에서도 레퍼런스 사이트를 이니스프리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DB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약 2주간 DB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개발에 사용된 테이블은 총 47개로 모듈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색상별로 분류된 총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B 설계를 진행하면서 팀원들과 자주 회의하고 설계한 컬럼과 테이블에 대해서 팀원들과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DB 설계에 2주의 긴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비록 완전한 설계는 아닐지라도 DB 파트가 신입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는 미약하지만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수하고 공부할수록 현업에서 실수를 더 적게 하리라는 생각으로 DB 설계에 많은 정성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3차 개발에서 DB 설계를 다시 한번 보완하면서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 일정입니다. 총 개발 기간은 3월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59일간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DB 설계가 끝난 직후 1차 개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1차 개발에서는 화면 설계, 기본 기능 구현의 목표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2차 개발에서는 핵심 기능 구현에 전념했습니다. 3차 개발에서는 DB 보안 및 SQL 튜닝, TCP/IP, 웹 최적화, 스프링 부트 및 JPA를 심화 수업으로 배움과 동시에 프로젝트의 적용 및 코드 보완을 통해 발전시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팀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덕분에 많은 공부가 되고 이 경험이 저희들의 실력 향상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프로젝트 기간 동안 매일 학원에 출석하면서 팀원들과 팀워크에 대해 배우고 동료를 배려하는 태도와 협업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태도들을 배우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분석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자바를 메인으로 사용하여 자바 코드가 제일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언어의 파일 개수, 코드의 수, 주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화면은 약 4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1인당 평균 8개의 화면을 구현했습니다. 전체 코드는 약 25,000줄로 1인당 평균 5,000줄 정도를 구현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기술과 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스프링 자바를 메인으로 사용했고 DB의 MySQL, 툴은 인텔리제이, DB 설계는 ERB 클라우드를 사용했습니다. API는 결제 본인 인증의 아인포트를, 주소 찾기, 소셜 로그인의 카카오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시연을 직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연은 회원 가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원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으로 대부분의 시연이 대체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 가입을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회원 정보 입력 페이지에 넘어가서 이름과 아이디 및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현재 중복 확인은 아이디 중복 확인을 통해 통과한 아이디만 가입해서 진행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생년월일 및 그리고 성별과 이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진행할 때 가능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시연에서 카카오 인증을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편 인증이 완료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낙관 보기와 전체 동의를 클릭하고 현재 비밀번호 유효성 검사에 의해서 비밀번호를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포함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이 완료된 모습이고 이제 실제 회원 가입이 완료된 아이디로 로그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아웃을 한 후에 아이디 찾기에서 회원 가입 시 입력했던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아이디 찾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디 찾기가 잘 진행된 결과 화면이고 비밀번호 찾기에는 회원 가입 시 입력했던 이메일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전송하게 됩니다. 전송받은 이메일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이미지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발송하게 됩니다. 이제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 가입을 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약관 동의 후에 소셜 계정으로 회원 가입이 완료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회원 가입을 시연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이어나간 후에 계속해서 시연을 나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회원 가입 시연 영상에서 나왔던 정석이라는 아이디로 로그인에 성공하게 되면 쇼핑몰의 메인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카테고리별로 분류된 상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스킨케어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상품 정렬 버튼들을 클릭해 보면 정렬 기준에 따라 상품들이 그에 맞게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서 블랙티 앰플 상품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의 화면 모습입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의 하단에 여러 탭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수량을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조절된 수량대로 합계 금액이 변경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품 등록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로그인에 성공 시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상품 등록에 앞서 먼저 관리자 페이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페이지는 관리자의 메인 화면이고 좌측에 통계 분석의 매출 통계 페이지, 그리고 상품 통계 페이지, 그리고 재고 관리 페이지, 게시판 관리 페이지, 그리고 상품 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의 구체적인 소개는 시연을 진행하면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품 관리 페이지로 이동한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포맷 올인원 상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의 정보와 상품 상세 페이지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품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수정이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밑에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한 후에 제품명과 상품 이미지를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상품명의 루폼의 올인원을 그리고 이미지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수정 완료를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방금 전 있던 루폼의 올인원으로 상품이 변경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품 삭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린티 스킨 포맷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처럼 삭제가 잘 진행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품 등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등록 페이지에는 상품의 상태, 카테고리, 상품명, 상품 설명 등을 입력해야 됩니다. 상품명에는 올리브 에멀전이라고 입력해보고 상품 성분에는 올리브 성분이 함유된 부드럽고
흔적이 없는 촉촉한 수분 로션이라는 설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가격과 할인 여부를 입력하고 할인율과 대표 이미지 그리고 상세 정보 이미지로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 방금 전 등록했던 올리브 에머전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로 등록한 상품이 스킨케어 카테고리에 실제로 나타났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킨케어 카테고리로 들어가 보면 좌측 하단에 방금 전 등록했던 올리브 에머전 상품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품 등록, 삭제 등을 통해 실제 쇼핑몰 사이트에 반영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직접 쇼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바구니에 들어가면 장바구니가 비어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에서 보이는 상품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장바구니 아이콘을 클릭해서 장바구니에 쇼핑을 담고 쇼핑 계속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마 그린티 상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수량 2로 선택한 후에 장바구니에 상품을 추가합니다. 쇼핑 계속하기로 다시 한 번 더 두 개의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상품들을 더 담아보겠습니다.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과 파운데이션 그리고 헤어바디 카테고리에서 샴푸를 담아보겠습니다. 핸드크림을 담고 이제 장바구니로 이동하게 되면 방금 전 담았던 상품들이 모두 잘 들어가 있고 더마 그린티 크림의 경우에는 두 개씩 담은 4개가 총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수량 변경과 금액 변경 그리고 담긴 상품의 삭제가 잘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상품들의 수량 변경과 선택 삭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해당 상품이 삭제된 모습과 4개의 수량에서 2개의 수량으로 변경 시 결제 예정 금액이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삭제 2개의 상품이 삭제되는 모습 또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된 상품들만 결제 예정 금액에 표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문하기를 클릭해서 주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장바구니에서 체크했던 상품들만 주문 페이지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지 정보를 클릭하여 등록된 배송지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번 시연에서 배송지를 새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정석포 빌딩의 주소를 저희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주소와 배송 요청 사항을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 쿠폰도 만원의 쿠폰을 적용해서 최종 결제 금액이 변경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품절 시에 필요한 입금 은행과 계좌번호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의 주소로 임의의 계좌번호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클릭한 후 결제하기를 누르게 되면 결제 단계로 진행되지만 결제 역시 대부분의 정보들이 개인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결제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카드 결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드 번호를 입력한 후에 핀 번호를 입력하고 최종 결제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결제가 성공할까는 알람과 함께 주문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바구니에 가게 되면 결제에 성공했던 상품들만 현재 삭제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품 바로 구매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바로 구매를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구매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해당 상품이 추가된 것을 확인했으니 결제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사이드 메뉴에서 주문 배송 현황을 클릭하여 주문 내역을 확인합니다. 주문 번호, 주문 상품, 결제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제품명을 클릭하여 주문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방금 주문한 상품의 주문 정보들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주문 전체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게시판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센터의 공지사항 페이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지사항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목을 클릭하면 게시물의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게시글을 직접 등록하기 위해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게시판 관리에 클릭해서 글쓰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지사항을 직접 작성할 수 있는데 간단한 공지사항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상태를 게시 중으로 바꾸고 작성자를 선생님 이름, 성함이 남궁성으로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게시물 등록합니다. 내용은 안녕하세요, 도비스프리입니다. 또 등록을 해보면 보시는 바처럼 게시물 등록합니다가 잘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등록한 게시글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방금 작성했던 게시글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게시글 수정이 가능하고 제목만 게시물 등록에서 수정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게시물 수정합니다로 잘 변경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게시글이 삭제되어 있는 모습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공지사항을 등록, 수정, 삭제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연을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1대1 상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대1 상담 페이지에서 직접 1대1 상담을 작성해 볼 예정입니다. 상담 부분에는 상품 문의 제품의 화산송이 모공 마스크를 클릭하고 제목에는 화산송이 모공 마스크 성분을 알 수 있나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내용에는 제품 성분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로 입력해보고 글을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34번 게시글에 방금 전 입력했던 게시글이 잘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달리지 않은 상담글을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삭제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해 누르면 마찬가지로 게시글이 잘 삭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관리자 상담 페이지로 이동해서 방금 전 저희가 등록했던 1대1 상담에 대한 답변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회원의 상담 목록을 확인하고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클릭하고 방금 전에 1대1 상담 문의에 내 자세한 성분 파악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를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답변이 잘 등록되어 있고 답변 등록 버튼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용자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답변 게시물의 상태가 처리 완료로 변경되면서 삭제 버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대1 상담 작성, 삭제, 답변 작성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주문 목록 페이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페이지 왼쪽 사이드 메뉴를 클릭하면 사용자가 주문한 목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 제품명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주문의 상태 등을 주문 상세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고 관리 페이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고 관리 페이지에는 먼저 검색을 원하는 상품명인 버마 그린티를 입력해보고 검색 버튼 누르면 해당되는 검색 결과가 잘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 버튼을 누른 후에 상품 분류로 검색을 진행하겠습니다. 스킨케어를 클릭하고 검색을 누르면 스킨케어들 제품들만 검색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누른 후에 상품 등록일을 선택한 후 오늘을 클릭하게 되면 방금 전 저희가 시연에서 직접 등록했던 올리브 에멀전만 검색이 완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초기화 버튼을 누른 후에 재고 수량을 직접 변경해 보겠습니다. 20번 포레스트 폼의 왁스를 재고 수량을 200으로 변경해 보고
안전재고 수량을 100으로 변경하면 재고 상태가 부족해서 여유로 안전재고보다 재고 수량이 많기 때문에 여유로 변경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보기 기능과 원하는 기간을 날짜에서 검색할 수 있고 검색한 상품들을 상품 아이디 역순품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리자 메인 페이지의 화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메인 페이지에는 오늘의 할 일과 쇼핑몰 현황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의 할 일을 통해 간략하게 주문의 상태와 처리에 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쇼핑몰 현황 탭에서는 일별 매출 현황 등 다양한 주문 처리 현황, 다양한 현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통계 분석에서 매출 통계 분석을 클릭하면 이곳에서 매출과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평균 매출 등 다양한 매출에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고 상품 통계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품에 관련된 통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매출에서는 카테고리별로 발생한 매출들의 정보들을 또한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회 모두 마무리하고 저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팀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팀장을 맡은 말하기 전에 생각문화를 팀에서 담당한 팀장 신영승입니다. 다음으로 전국도 맛집 기록을 꽉 잡고 있는 장난식물 고양이 수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맨날 팀의 아디다스 멤버서도 막내 현선님입니다. 다음으로 정석 코딩의 요정 민선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덴나유 팀의 1인자 현아님입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자신이 맡은 파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약 2달여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순간들도 존재했지만 뒤돌아보면 모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어려워할 때마다 충분한 시간을 주시며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신 선생님 덕분에 힘들 때마다 잠시 여유를 가지고 계속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항상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사랑과 응원으로 보듬어 주신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 덴네것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관련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으러 지금 갔다 왔는데 준서부터 질문. 네. 그 초반에 설명해 주실 때 1차 개발, 2차 개발 때 기본 기능 구현을 하고 그다음에 2차 개발로 핵심 기능을 구현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기본 기능을 어떤 걸로 잡고 또 핵심 기능을 어떤 걸로 잡고 진행했는지 좀 상세하게 듣고 싶어가지고. 그럼 저희 그 PPT 화면으로 들어갈까요? 그게 다음 화면에 네, 여기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 프로젝트 진입하기 전에 간략하게 이제 개발 일정을 짜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개발 일정 중에는 각각 저희가 어떤 기능들을 팀원들이 할 건지 먼저 서로 분배하고 그리고 먼저 1차에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목표를 정해놨지만 사실 저희도 이론적으로 배웠고 이제 프로젝트 때는 실제로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그때는 이제 막연하게 저희도 미국 같은 때였어요. 그래서 1차 개발에는 각 파트별에서 가장 내가 간단한 기능들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 안에서도 이제 CRUD가 들어가고 본인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이 내가 이번에 한번 이 기간 동안에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선정한 간단한 기능들을 먼저 선정했고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진행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스프링의 프레임워크를 좀 익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CSS나 HTML을 가능하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부 다 구현해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일단 먼저 화면을 구현하고 화면을 구현해보면 아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겠구나 아니면 뭐 DB 설계에서 이런 것들을 변경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감이 오게 돼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 걸어받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